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또 강력한 반등을 좀 보였어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어제도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틀 연속 이렇게 올라간 것이 모처럼입니다. 3대 지수가 급반등했습니다. 한마디로요. 3월 이후 최대 폭이 나왔고요. 한 이틀 연속, 이틀의 합으로 보더라도 작년 11월 20일 이후 최대라는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일단은 또 조금 약간 수그러드는 네. 그런 분위기였죠. 어제도 얘기했던 파우치 박사가 지금 아주 초기의 결과 아직 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우려보다는 어떤 중증으로 가는 것들이 네네. 좀 적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WHO에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안드로엘리의 성격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젯밤이었죠. 네네.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지금 인하한 거 아닙니까? 물론 중국에서 여러 가지 헝다 그룹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지만요. 네. 일단 지준율 인하했던 것도 일단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 금요일부터 금요일 하락, 월요일 화요일날 상승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네. 그만큼 이제 계단식으로 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안전벨트로 내려놓고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겠죠. 여하튼 WHO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나와야지 좀 더 안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진폭을 켰었는데 오늘 보면 이틀 연속으로 좀 다우지수 같은 것이 올라간 것은 그나마 큰 요인이 있겠고요. 섹터로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라든가 에너지의 반등폭이 컸던 하루가 네.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가가 다시 $72 중반까지 오늘 간 거거든요. 이게 75, 6달러에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10 이상 훅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네. 다 회복은 못했지만 상당히 좀 회복하면서 뭐 경기에 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만 금리도 오늘 1.47%. 이건 마찬가지 조건으로 보면 한 1.6 정도 위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네네. 하락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일단 급락하거나 유가의 급락에서는 좀 진정돼서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희망을 봐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이번 시장 하락에 타격을 안 받진 않았어요. 뭐 꽤 많이 피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빅테크 종목들은 그럼 지난밤 사이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이었죠.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자율주행 차면 항상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스라엘 회사인데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네네.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 엔비디아로 가다 얘기하지만 모비라이 얘기가 좀 많이 좀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할 때도 네네.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가 이제 2017년에 누가 인수했냐면 인텔이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모비라이가 내년에 이제 상장을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네. 오늘 인텔이 좀 오늘 제법 올랐습니다. 2.8% 오늘 쉽게 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보다 시초가보다 좀 내리면서 끝났고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우리 시간을 보면 그저께 출발할 때 엄청 급락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 회복하고 오늘 다시 급등하면서 7%까지 올라가면서 얼추 또 거의 다 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수준까지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의 주가 같이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도비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슷한 회사가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40% 떨어진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어도비가 같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나름 좀 반등하는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도큐사인 떨어졌다 같이 네네. 떨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 원격으로 사인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1위 회사가 다큐사인이고 2위 회사가 어도비거든요. 그래서 어도비가 오늘 같이 떨어졌었는데 어도비도 얼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흥미로운 회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에서 발표한 거죠. GSK라는 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흔히 GSK로 많이 알고 계시죠? 제약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죠. 네. 이름은 있는데 이름 복잡하니까 뭐 모르셔도 되고 저도 뭐 모릅니다. 그것이 이번에 오미크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변이에 효과적이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한 2, 3% 올랐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올라간 것은 이 회사에 이제 협력사가 있습니다. 네네. 협력사가 비르 바이오 테크놀로지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심벌이 VIR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오늘 또 주가 10% 이상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시총 상위 주식 중에서 마이크론도 좀 올라갔고요. 알파벳도 올라가고
아마존은 오늘 일부 그 AWS 서비스가 이제 그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오늘 또 2, 3% 올라갔고 메타 플랫폼도 오늘 1.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가운데 저는 어느 다른 기업들보다도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애플의 사상 최고가 행진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애플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 거죠. 늘 농담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플에 대한 고민은 진짜 필요 없는 고민이다 얘기하죠. 애플은 늘상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쪽에서 보면 창의적인 게 없어졌다, 네네. 진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맨날 혁신이 없었다가 막, 얘기하고 키워드가 있는데 됐죠. 그게 사실 보면 실제로 언제부터 보면 팀 쿡이 그 겨우 이제 다시 팀 쿡이 이제 그 CEO에 올라섰을 때부터 네네. 얘기 나왔던 거죠.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에 수많은 이제 혁신에 사라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걱정하고 얘기하시는 분 보면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요즘에는 그 네. 혁신은 없었다라는 그 키워드를 네. 언론에서도 좀 재미로 쓰더라고요. 재미있는 키워드로 쓰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썼던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애플은 네, 이제 네네. 사상제 효과를 갖는데 그런 얘기고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있다고 KT 허버트라고 제가 딱 지난주 딱 이맘때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네네. 있습니다. 그때 왜 이분을 소개했냐면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2026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애플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네네. 얘기했을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모건스탠에서 했던 분이 모건스탠에서 이분이 지금 애플의 이제 시가총이 그게 만약 성공하면 네네. 시가총이 이제 2배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를 저도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같은 분입니다. 캐티 허버트라는 분이 모건 스탠리 목표지가 오늘 급 올렸습니다.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200달러를 하면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200달러 올려놨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키뱅크에서 191달러 올려놨기 네네. 때문에 타입니다 지금. 웬만한 분도 203달러 하면 자기가 탑으로 올라갈 텐데 하여튼 네네. 200달러를 같이 제시했어요. 164에서 200달러인데 AR과 VR 기기죠. 이게 뭐 애플 글래스라고 표현하건 뭐가 안 됐건 그런 네.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일부에서는 지금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앞선 코너에 잠시 얘기 났지만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애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아이패드가 첫 출시한 이후에 5년 동안 200억 달러 매출했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에요. 내년 내 출시할 바로 AR, VR 제품에 2026년까지 290억 달러 매출이 나올 거로 자기는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혁신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받는 애플이 항상 매출에 차지하는 거 보면 5년 전에는 없었던 제품이 6%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애플의 매출이 이번 분기에 100이나 있다 그러면 그중에 6은 5년 전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품이란 거죠. 이게 뭐가 됐건 간에 지금은 이제 에어팟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플워치가 그렇죠. 되겠고요. 네. 그 전에 또 아이패드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앞으로 나올 것이 우리가 뭔지는 모르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애플의 힘이다. 그걸 갖고 애플의 신제품뿐만 아니라 애플의 특징은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힘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보여드린 그림이 모건 스탠리가 자율주행차를 성공했을 경우에 시가총이 2배로 갔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사도 다시 한번 바로 이 기사를 갖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여기에 있는 그 여성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다. 라고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애플은 지금 주가는 총 월가에서 28명 정도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현재 수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우리나라 같이 그냥 가팍가팍 올리지 않거든요. 네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다만 여전히 매수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 의견도 있고 아하. 90달러밖에 안 된다. 지금 반토막 날 수 있다는 매도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 지난 밤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한번 잘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기업들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테슬라입니다. UBS에서 목표 주가를 725에서 1,000달러 올려놨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1,000달러 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네. 그만큼 애널리스트 의견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런 것 의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쟁자가
근처에도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약간 과장일 수 있겠으나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MK 파트너스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고요. 114달러에서 13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범블입니다. 범블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젊은 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하고 있어요. 네. 범블이라는 것도 네, 알고 범블도 있고 바드도 있고. 네. 네. 근데 범블은 이제 특징이 이제 여성분들이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JP 모건에서 오늘 중립에서로 매수를 올리고 55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 뭐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애널리스트와 국내 애널리스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네. 미국 애널리스트는 자기의 의견이 틀리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를 엄청나게 그냥 디스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2019년에 봄에 보면 이 회사는 이제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가격으로 보면 100달러. 그러니까 지금 바뀐 가격으로 보면 30달러도 안 된다 네네. 가능성이 있고 그때가 바로 지나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팀쿡한테 이메일 보냈다는 그 시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팀쿡 다 아시는 거 아시겠죠? 좋아하시면 팀쿡한테 만나지는 않았고 이메일 보냈다는 거니까 네. 우리 회사 인수해달라고. 인수해라. 네, 맞아요. 그때 자기가 대답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또 불편한 신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 아담 조나스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반성문을 쓰고 지금 월가에서 최고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담 조나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미국 애널리스트는 솔직한데 범블에 대해서 이번에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가서 미팅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자기가 잘못 봤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봤고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뭐 서비스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네. 이분의 얘기는 이게 그 남녀 것뿐만 아니라 BF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로도 친구끼리 우리 친구 사이 우정은 영원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Best Friends Forever라는. 네, BFF가 그런데 그거에도 이게 딱 맞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오토존까지 말씀드리면 오토존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테일이랑 홀세일 다 같이 하는 쪽인데 네네. 리테일도 많이들 하죠 사람들이요. 네. 그거 이제 사상치 효과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호전 이런 것들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이 오늘 주가의 급등을 가져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시장 반등을 우리가 좀 믿어도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탐리 얘기를 다시 네네. 해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리가 했던 얘기가 연말까지 에브리싱 랠리가 계속될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지나치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 의견 아니고 그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항상 탐리가 나오면은 마르코 콜라노비가 항상 또 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 반인 반신으로 불리는 그. 예, 탐리가 그만둔 다음에 그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르코 콜라노비인데 이분이 이제 반인 반신 아니면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라고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 사람은 항상 소개할 때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인데 네. 오늘도 한번 나섰죠. 이번 반응에 앞서 앵커도 질문하시고 저도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들 가장 궁금한 거 이거 아닙니까? 이번 반등 믿어도 될까? 그러니까요. 이건데요. 네. 이분의 얘기는 이분의 말이라고 그냥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 믿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믿어야 된다라고 should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믿어야만 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거죠. 이분의 시각에 따르면 오미크론에 따라서 추수감사절 이후 딱 블랙 프라이드 때 급락한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이후에 급락에 따른 조정 자체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과민 반응한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의 마지막이 열리지 않습니까 올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이제 2배로 빨라지면 빨리 끝나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있는데 어저께도 탐리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와 오늘의 반등은 하락장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 이전으로 다시 가는 거에 대한 뭐라 할까요? 정상적으로 가는 회복하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시장은 그냥 늘상 있는 로테이션 수준의 네네. 어떤 그런 흐름, 단순한 단기적인 조정, 뭐 이 정도로 자기는 이해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말이 나온 김에 2022년에 JP 모건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가치주라든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최선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산업주를 사고 은행,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를 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기술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립. 이건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찌됐건 기술주나 이런 것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기술주들은 적자 회사를 얘기합니다. 적자에서 꿈을 많이 꿔야 되는 네네. 거를 이제 금리에 따른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립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럽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비중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런즈의 오늘 공식적인 보도도 딱 이거네요. 그 산타렐라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까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들의 말이 정말 잘 들어맞았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내년은 또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주택 건설업체 쪽을 좀 집중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은 어떻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주택 시장이 엄청 올랐고 관련된 주택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 만들고 이런 것들 빌려주고 파는 것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특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단독주택의 신규 착공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통 주택 업체들이 큰 주택 업체들이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이 콘도를 짓죠. 콘도라는 게 우리로 보면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거 있고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만 타운하우스 단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단독 주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독 주택이 갈수록 값은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게 한복판 도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대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매번 도심에 어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당 부분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 지금 복잡한 서울 한복판보다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 단지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은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올해 최근 10년 동안 75만 건이 단독주택이 착공했는데 앞으로 10년간 200만 건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급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많이 공사하는 업체들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목보다는 그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XHB라는 홈빌더 관련된 ETF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월가워즈 라이브 방송 있죠? 7시 4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셔서 저희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